네, 안녕하십니까. 시정 주요 시책 및 일반 상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분 여러분들 우리 시정 주요 시책이나 내지는 일반 상식은 굉장히 범위가 좀 넓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벗어나게 나오려면 굉장히 넓게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 교재 부분에 충실해 가지고 교재 나와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정리한다. 그런 자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시정 주요 시책이다. 아울러서 일반 상식입니다. 자, 우리 3과목에 들어갈 것이고요. 자, 시정 주요 시책이나 일반 상식인데 아마 여기는 이제 교재 구성상 5가지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걸 먼저 살펴드립니다. 자, 먼저 서울시의 기본 상식이 나오죠. 기본 상식 부분입니다. 자, 이거 하나 정돈할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우리 교통 관련해 가지고 최신 시책 있죠. 그래서 교통 관련입니다. 교통 관련 최신 시책 이것을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 민선 7기 조직이라고 나오죠. 민선 7기 조직입니다. 자, 네 번째는 서울시정의 기본적 4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정 4개년 계획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는 일반 상식입니다. 일반 상식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영역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상식, 그리고 교통 관련 시책, 민선 7기 조직, 또 시정 4개년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일반 상식 이렇게 정리를 할 것입니다. 먼저 서울시의 기본 상식이 나와 있죠. 서울의 상징물이 나옵니다. 서울의 상징물은 처음에 휘장이 있죠. 휘장이 있고 아울러서 브랜드, 심벌, 그리고 뭐 일반 색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꽃, 나무 등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먼저 휘장이 나옵니다. 휘장 부분을 보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자, 산이 있고요. 해가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한강이 흐르는 식으로 되어 있죠. 한강이.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게 일반적으로 휘장입니다. 자, 휘장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인데, 자, 거기 보시면 서울시장은 96년 시민 공모를 통해서 탄생됐다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울의 의미를 갖는 것, 그 형태도 있지만 산, 해, 강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산이 있고, 그리고 해가 있고, 그리고 이 강은 한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강입니다. 세 가지 형태로 휘장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표현 자체는 자연하고 인간, 도시의 맥락 속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산에 관한 것은 산은 기본적으로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녹색으로 표시되고요. 이 산이 의미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환경이죠. 그래서 환경 사랑을 의미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산은 녹색이고 환경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해는 우리 붉은색이죠. 그래서 일명 빨간색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해는 우리 빨간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해의 의미는 우리 해가 뜬다는 것은 미래 비전이죠. 그래서 미래 비전하고 희망을 함축합니다. 자, 미래 비전이나 내지는 희망을 함축한다. 자, 한강은 여러분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색, 한강의 의미는 역사고 활력이지요. 그래서 역사고 활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휘장의 모습입니다. 자, 휘장은 일반적으로 해가 있고요. 해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산이 있다는 것이죠. 산이 있다. 자, 그리고 한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강이. 자, 이게 기본적인 서울시의 휘장입니다. 의미를 파악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사랑 산은 녹색입니다. 해는 빨간색이고요. 미래 비전입니다. 한강은 청색인데 역사고 활력을 의미한다. 자, 휘장의 의미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서울시의 브랜드입니다. 자, 이 브랜드 부분도요. 자, 거기 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2002년 그때까지 사용했던 하이 서울을 2015년에 새로운 브랜드로 교체 나와 있죠. 그래서 I 서울 U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언어적인 의미, 시각적 의미가 나옵니다.
자, 언어적 의미는 공존, 열정, 여유를 언어적 표현하기 위해서 I하고 U 사이에 서울을 둬가지고 자, 중점으로 표현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했죠. 브랜드 자체는 보시면 I가 있고, 그죠? 자, 그리고 U가 있습니다. U. 자, 가운데 서울이 있죠. 서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점들이 있죠. 점이 있고 또 점이 있고 아울러서 여기에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일종의 이제 우리 오를 우리 과거에 있는 우리 빗장 형태죠. 그래서 문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I하고 U 사이에 서울이 있다. 나하고 너 사이에 서울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공존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시각적 의미는 서울 옆에 두 점은 열정과 여유를 선언했죠. 그 서울 옆에 두 점입니다. 이 두 점은 열정하고 여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열정 또는 여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도 여유, 열정과 여유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점 뭐죠? 연결점이죠. 연결점의 공존을 의미합니다. 공존은 연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 자체는 나하고 너 사이에 서울로 연결된다. 그리고 양쪽에 서울 양쪽에 있는 점은 열정하고 여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열정과 여유. 그래서 시각적 의미가 나와 있죠. 시각적 의미는 서울 옆에 두 점 열정과 여유고 열정과 여유가 공존함을 나타냈다 나와 있죠. 그리고 서울의 영문 오를 한글의 이응으로 대체해 가지고 동양과 서양의 공존을 표현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응은 문고리 모양이고 자, 문을 두드리고 열고 함께 들어가자. 문고리 모양이기 때문에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인 I 서울 U 즉 이 내용은 열정, 그죠? 그리고 여유, 그리고 공존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게 이 브랜드의 의미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서울의 브랜드는 I 서울 U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또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심벌이죠. 일명 해치입니다. 여기 이제 해치의 의미하고 해치 캐릭터의 의미 두 가지를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해치의 재정 배경이 나와 있죠. 재정 배경 및 의미가 나옵니다. 자, 서울시는 강력한 도시 상징체가 필요하던 이 시간에 서울만의 독창적 상징 아이콘으로서 2008년이죠. 2008년 해치를 선정했다고 나옵니다. 해치의 의미가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벌 해치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해치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보시면 되는데 자, 그 해치 그림 그려져 있죠. 자, 해치의 의미는 자, 선악을 판단하는 정의로운 의미가 나옵니다. 해치는 선악을 판단하는 정의로운 의미, 그죠? 그래서 일반 선악을 판단하는 정의로운 의미가 있다 하나 보시면 되겠고, 자, 그것 예배도 자, 화재나 재앙을 물리치는 신수소음이 나와 있죠. 그래서 화재나 또는 재앙을 물리치는 어떤 신수의 의미입니다. 그죠? 신성한 어떤 동물의 의미란 이야기죠. 그래서 선악을 판단 정의로운 의미 또는 어떤 신수의 의미. 자, 신벌 해치의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이는 단지 화마뿐만 아니라 온갖 나쁜 일을 막아줌과 동시에 행운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서울을 지켜주는 수호자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의미는 결과적으로 서울을 지켜주는 어떤 수호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심벌의 의미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해치 캐릭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해치 캐릭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해치 캐릭터가 그 그림 그려져 있죠. 그래서 해치 캐릭터인데 일단 아주 인상이 굉장히 좋죠. 다시 말하면 인정이 두텁고 훈한 돈우감, 또 익살스러우면서 해악성을 겸비한 존재로서 원하지 않은 둥글둥글한 얼굴, 또 맑은 눈,
또 후덕하게 큰 코, 밝고 편안한 미소, 귀여운 덧니를 지녔다 나옵니다. 또 이마 중앙에 나선형 눈썹이 가장 큰 특징으로서 그 나선형 문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마 중앙입니다. 있는 나선형 눈썹이 보입니다. 자, 나선형 눈썹의 가장 큰 특징은 태극 모양을 모티브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나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태극 모양을 그죠? 우리 국기죠. 그래서 태극의 기본적인 문양을 모티브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티브로 해가지고 목에 달린 구슬하고 허리에도 활용했다. 또 한 가지 나선형 눈썹 사이 뿔이 나오죠. 이것은 해치의 능력을 나타낸다. 성과 악,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해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에 나선형 눈썹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뿔이죠. 그 눈썹의 뿔. 자, 뿔은 일종의 이제 성과 악에 관한, 선악에 관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반적으로 우리 해치의 능력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기본적 특징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해치 캐릭터는 은행 노란색, 꽃담 황토색, 고군갈색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해치 캐릭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색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색상 종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은행 노란색입니다. 또 한 가지는 꽃담 황토색이라 나오죠. 그래서 꽃담 황토색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궁갈색이지요. 고궁갈색을 사용한다. 세 가지, 은행 노란색, 꽃담 황토색, 그리고 고궁갈색입니다. 자, 노란색은 중앙을 상징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노란색은 중앙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꽃담 황토색이나 고궁갈색이 나오죠. 이것은 해치의 역사성을 표현한다. 해치의 역사성을 표현합니다. 해치 캐릭터는 색상 자체가 우리 은행 노란색, 그리고 꽃담 황토색, 고궁갈색을 사용한다. 이때 노란색은 중앙임을 상징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 꽃담 황토색이나 고궁갈색은 역사성을 표현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치 캐릭터의 기본적 의미들입니다. 자, 의미 등을 그렇게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거기 해치비라고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해치비에 사용되는 색상에 관련된 내용도 하나 보충합니다. 비교. 우리 해치에 사용되는 색상인데요. 자, 해치, 자, 심볼입니다. 그래서 해치의 심볼은 청렴, 청결 등을 사용하는 서울 하늘색 나와 있죠. 해치의 심볼은 서울 하늘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서울 하늘색을 사용하고 있다. 자, 또 한 가지, 자, 로고 타입이죠. 로고 타입입니다. 자, 로고 타입은 자, 기본적으로 여기 기와 진 회색이 나와 있죠. 기와 진 회색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서체입니다. 서체는 서울 남산체를 기본으로 사용한다. 서울 남산체를 기본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치에 관련된 기본적 내용입니다. 해치 캐릭터하고 비교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해치 캐릭터는 은행 노란색, 꽃담 황토색, 고궁갈색이죠. 해치의 심볼은 서울 하늘색입니다. 해치 캐릭터예요. 같이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로고 타입은 기와 진 회색이라고 나와 있죠. 서체는 서울 남산체를 기본한다. 그래서 우리 해치에 사용되는 서체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서울 남산체를 기본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울시의 휘장, 그리고 브랜드, 그리고 신발을 정리 드렸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우리 서울시에 꽃이나 나무, 새가 나오죠. 자, 그것도 여러분들 체킹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꽃이죠. 꽃, 그리고 나무, 새입니다. 자, 꽃은 일반적으로 뭐죠? 꽃은
개나리입니다. 자, 그리고 나무는 은행나무이죠. 은행나무. 자, 그리고 새는 까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꽃나무 새입니다. 서울시 꽃은 개나리. 자, 나무는 은행나무. 자, 새는 까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나리 의미가 나와 있죠. 자, 개나리는 1971년 서울을 상징하는 꽃으로 개나리가 선정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개나리가 서울의 기후풍토에 가장 적합하다고 나와 있죠. 일정 협동 정신을 표현한다. 예, 개나리의 기본적인 의미는 협동 정신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꽃은 개나리예요. 자, 나무입니다. 나무는 은행나무인데 71년 역시 4월 달에 나무로 지정되는데 은행나무는 수도 서울의 무한한 발전을 보인다고 했죠. 이거는 무한한 발전. 자, 무한한 발전을 의미하는 게 은행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까치입니다. 자, 까치는 전래설화에서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거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까치가 서울을 상징하고 있죠. 서울의 상징새는 까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서울의 슬로건입니다. 자, 슬로건은 여러분, 자, 우리 시정 슬로건이 있고요. 아울러서 병행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자, 시정 슬로건은 우리 시의 서울은 일반적으로 함께 서울입니다. 서울의 시정 슬로건 있죠. 함께 서울이고요. 자, 병행 슬로건은 거기에 이제 아래에 써져 있는 것이죠. 아래에 써져 있는 병행 슬로건은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입니다. 자, 시민과 함께. 자, 그리고 세계와 함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슬로건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병행은 시민, 바로 우리 시민 중심적인 기본적인 서울시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세계라는 것은 국제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시정의 슬로건은 함께 서울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시정 슬로건의 의미는 정파, 이념, 계층, 지역 등의 제한 없이 모두를 아우르며 함께 손잡고 시정을 구했던 통합의 가치 철학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함께 서울의 가장 기본적 함께라면 더불어 산다. 일종의 통합의 가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가기 때문에 어떤 통합의 가치, 분열이 아닌 그 철학을 담아내는 게 서울시정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시정 비전인 말 그대로 사람이 중심인 서울, 또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함께 만들었다는 의미로 시정 비전 체계의 최상위 개념으로 나와 있죠. 시정 비전 체계의 가장 상위 개념이 함께. 그래서 시민이 중심, 아울러서 시민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중심이고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다.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병행 슬로건은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나와 있죠. 함께 서울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병행 사용한 슬로건입니다. 자, 시정 운영의 주체이자 협력자인 시민과 함께 시정을 펼치면 물론 세계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서울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슬로건에 관한 문제, 우리 시정 슬로건은 함께 서울이고 병행 슬로건은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색입니다. 자, 색에 관한 문제는 서울을 상징하는 색이 나와 있죠. 여기도 서울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자, 서울을 상징하는 색은 단청 빨간색이라고 나와 있죠. 단청 빨간색입니다. 하나 기억하시고, 자, 또 한 가지 서울의 기조색입니다. 자, 서울의 상징색은 단청 빨간색이지만 자, 나머지 기조색은 뭐 밭에 깔려 있는 그런 색을 말하는데 한강 은백색입니다. 여기는 한강 은백색이다. 서울의 상징색은 단청 빨간색. 아울러서 서울의 기조색은 한강 은백색입니다. 자, 의미를 살펴드리면 자, 서울의 상징색인 단청 빨강색이 나와 있죠. 여기는 무병과
화평을 바라는 기원의 색이고 또 600년간 왕의 공간에서 낸 궁의 색이라고 나와 있죠. 시민 선호도가 가장 높은 색이다. 이 단청 빨간색입니다. 자, 반면에 서울의 기조색인 한강 은백색이지요. 여기는 은빛 찬란한 한강의 색을 의미할 것이고, 자, 백색 숭앙하는 우리 민족의 색이기도 합니다. 또 서울의 산들이 보통 화강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화강석의 색이 백색이잖아요. 그래서 한강 은백색은 그런 화강석의 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서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서체에 관한 것은 서울의 고유글로 명조 계일인 서울 한강채 4종이 나오죠. 또 고딕 계일인 서울 남산채 4종, 또 세로쓰기 1종, 또 서울 한강 장채 5종, 서울 남산 장채 5종, 알겠죠? 그래서 총 19종을 개발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서체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총에서 총 19종이 개발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9종의 내용을 보면 서울 한강채 4종이 나오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서울 한강채 4가지 종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거기 보시면 저 서체 종류도 아셔야 되니까요. 한강채 4종. 그리고 서울 남산채 4종입니다. 서울 남산채 4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세로쓰기 1종이 나오죠. 그래서 세로쓰기 1종입니다. 자, 또 보시면 서울 한강 장채 5종이 나오죠. 그래서 서울 한강 장채 5종. 자, 그리고 또 서울 남산 장채이지요. 남산 장채 5종입니다. 그래서 총해서 19종이 개발돼 있다. 서울시의 서채는 한강채, 남산채, 한강장채, 남산장채 세로쓰기입니다. 한강채는 4종씩, 장채는 5종씩, 세로쓰기는 1종, 총해서 19종이 개발돼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서체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총 19종으로 개발돼 있다. 그래서 기본점들 우리 서울시의 휘장이나 또는 브랜드, 슬로건, 그리고 꽃, 나무, 새, 그리고 슬로건이 있죠. 슬로건. 아울러서 일반적인 색에 관한 문제들, 서체에 관한 문제까지 정리했고요. 이런 것은 암기 좀 해놓으시고 가장 물어볼 때 단순하게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서울시의 꽃을 물으면 개나리. 개나리의 의미는 협동정신을 표현한다. 또 서울시의 나무는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무한한 발전을 의미한다. 또 서울시의 새는 바로 길조인 까치를 의미한다. 또 슬로건에 관한 문제는 시정 슬로건 함께 서울이지만 병행 슬로건은 시민과 함께 그리고 세계와 함께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죠. 할명 통합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또 서울의 색은 상징색은 단청 빨간색입니다. 하지만 기조색은 한강 은백색이다. 또 서울시의 서체는 19종이 나오는데요. 서울 한강채나 서울 남산채가 4종씩, 그리고 서울 한강장채, 남산장채가 5종씩, 세로쓰기 1종, 총해서 19종이 개발되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대 서울시장 나와 있죠. 자, 1대 시장이 김형민 나와 있죠. 2대 시장은 윤보선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37대 박원순 시장이지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직도는 넘어갑니다. 자, 그 아래 서울시 통계가 나옵니다. 통계는 현재 서울시는 행정구역이 25개 자치구를 두고 있다 나와 있죠. 그리고 424개 행정동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현재 자치구는 25개 자치구를 두고 있다. 또 인구는 거기 천만 자, 89,517명이죠. 라고 보시고, 자, 면적은 605. 것이 24km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점들 거기 면적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뭐 거기는 뭐 그 정도 정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시의 기본 상식은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통 관련입니다. 자, 교통 관련 최신 시책이 나오죠. 그래서 교통 관련 최신 시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 역시 이 시책의 아파트는 5가지가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신 시책에서 우리가 본 것 중에 주요 업무사항이죠. 서울시 도로교통본부의 주요 업무사항입니다. 이 개념들 5가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교통관리이다 보니까 우리 도로교통본부의 주요 업무사항을 정리할 건데요. 자, 우리 교통본부의 주요 업무사항은 첫 번째 내용이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고 아울러서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도로교통본부의 주요 업무 중에 첫 번째 항목이 사람 중심 그리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확대해 가는 것이죠. 첫 번째 업무입니다. 자, 두 번째 업무는 미래 첨단 교통 수요 변화에 대해서 대응 촉진이지요. 그래서 미래 첨단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 가지 인터넷 연결하는 VTX라든가 기타 등등에 관한 논의죠. 그래서 미래 첨단 교통 수요 변화입니다. 자, 교통 수요가 변화함에 따라서 일종의 대응을 촉진한다는 것도 하나의 주요 업무상에 들어갑니다. 또 세 번째는 자, 일종의 보행 친화 도시를 구현하는 것이죠. 보행 친화 도시를 구현해 가는 것. 자, 말 그대로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걷기 편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보행 친화 도시를 구현해 가는 것. 자, 네 번째는 효과적인 교통 수요 관리입니다. 효과적인 교통 수요를 관리해 가는 것. 자, 또 다섯 번째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죠. 자, 한마디로 우리 대중교통입니다. 자, 대중교통의 인프라를 확충시켜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시민 서비스 강화. 이게 기본 점들 우리 최신 시책에 나오는 교통본부의 주요 업무입니다. 그래서 가장 출발점은 사람 중심이 나오잖아요. 보시고 또 미래 첨단이 나옵니다. 또 보행 친화적이고 교통 수요 관리고 아울러서 대중교통의 인프라 확충 또 대시민 서비스 강화. 이게 보통 교통본부의 주요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중심인 안전한 교통 서비스 확대가 나오지요. 자, 사람이 중심인 안전한 교통 서비스 확대입니다. 자, 여기 내용이 이제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종합대책 추진이 나오죠. 자, 그래서 자, 거기 나오는 이제 녹색교통진흥지역입니다. 교통진흥지역인데 일반적으로 녹색교통진흥지역에 관한 문제는 일반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해 가지고 지정되는데 자, 그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종합대책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한양 도성에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추진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하고 매치하는 것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정책 목표는 승용차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이 나오죠. 그래서 차량이 없어도 기존의 생활이 가능한 그런 도심. 또 2030년까지 승용차 통행량 30%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이 나오죠. 이 정책 목표입니다. 정책 목표의 첫 번째가 203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용차 통행량을 30% 감축한다고 나오고요. 또 한 가지 온실가스 배출량이죠. 자,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이것을 40% 감축이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추진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맞춤형 종합대책 수립 및 국토부 승인을 추진할 것이고 또 그 지역에 자동차 통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고 또 그런 기능적이 있음을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시민 공감대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녹색교통 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 주요 간선도를 공간을 재편한다 나와 있죠. 추진 방향입니다. 이때 추진 방향의 기본적 핵심은 차도는 축소하고 보도나 자전거도를 넓히는 녹색교통공간으로 개편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녹색지역이면 여기는 차도는 축소한다는 이야기죠. 대신 보도라든가 내지는 우리 자전거 도로죠. 보도나 자전거 도로입니다. 이것은 확대하는 기본적 방향이 있다는 이야기죠. 차도를 줄이고 우리 보도나 자전거 도로를 확대해가는 기본적인 녹색 교통 공간을 재편하겠다. 또 한 가지, 녹색 교통 진흥지역 내 도로는 최대 4차로 운영 나와 있죠. 자, 버스 운행도는 6차로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녹색 교통 진흥 지역에는 일반점들 차로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도로 자체는 최대 4차로라고 나옵니다. 최대 4차로 운영. 대신 우리 대중교통버스입니다. 그래서 버스 운행도로입니다. 버스 운행을 할 때는 6차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색교통진흥지역에는 일반적으로 최대 4차로로 도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하나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도로별 여건 특성을 구해서 보행공간, 또 조업, 관광, 그리고 정차 공간도로 재편한다고 나옵니다. 자, 추진 계획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대책에 나온 추진 대책에 관한 논의인데 자, 거기는 을지로가 나오죠. 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을지로. 자, 을지로는 거기 도로공간 재편 나오죠. 자, 또 태계로 나옵니다. 태계로. 자, 또 보시면 세종대로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종합대책 추진에서 일반 추진계획에 따르면 대상이 을지로, 태계로, 세종대로가 나옵니다. 여기에 간간히 종로가 들어가면 틀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을지로, 태계로, 세종대로 이렇게 보시고 도로는 최대 4차로고요. 버스가 운행하면 6차로. 그죠? 그리고 일반적 녹색교통이기 때문에 차도는 줄이고 아울러서 보도나 정도를 확대하는 것. 2030년까지는 승용차 통행 30% 감축,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 이게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 중심인 안전한 교통 서비스 확대 사원은 녹색교통진흥지역에 관련된 논의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2항부터는 다음 강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